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주말 즐겁게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주말 들어서 약간 바람도 불고 좀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조금 생긴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늦감기 조심하시고요. 꼭 늦감기가 또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개인적으로는 금요일 오전장도 아니죠. 거의 9시 한 40분 정도까지만 시장을 좀 보고 개인적으로는 집안에 경사가 하나 있어서 우리 아들 출산을 보러 바로 병원에 좀 갔습니다. 어, 많은 회원분들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축복해 주셔서 어, 우리 아들이 아주 건강하게 출산을 해서 아주 기분이 좋은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네, 나스닥 시장이 국제 채권 금리가 급격하게 또 상승을 하면서 1.75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나스닥 기술주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3%까지 좀 하락을 좀 보였었는데 그에 반해서 국내 증시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죠. 약간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간의 차별화 장세가 좀 일어난 것 같고요. 어찌 보면 그간 대형주가 지난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렸다면 그에 따른 중소형주 단에서 이제 반등의 시점이 다다랐다라는 모습도 많이 보여집니다. 일단 뭐 차트를 보면서 한번 돌려보겠지만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간의 이 키맞추기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주로는 이 기대 수익률을 상당히 높이기가 어려운 시장 속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볼 때는 중소형주 관점의 이 실적 우량주들을 최대한 발굴을 해서 시장을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다가오는 5월달이 되면 이 공매도의 부활과 함께 코스피 200 종목의 공매도가 시작이 되죠. 그에 따라서 코스닥 대형주들 그리고 이 선물 증거금 관련된 이슈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여전히 코스피 대형주가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거의 박스권 흐름 속에서 위든 아래든 다 막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흐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대형주를 한 종목 보유하고 있는데 거의 마이너스도 크지 않고 플러스는 좀 안 됐는데 계속 그 범주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상당히 답답한 모습이 좀 많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고요. 반면에서 이 중소형주 안에 이 실적 종목군들은 상당히 이번 시장 코스닥 반등에 상당히 지수와 연동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장을 보기 전에 약간의 코멘트를 먼저 보자면 지수 및 글로벌 증시는 전반적으로는 사실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은 상황이나 유동성 장세에서 그러니까 지난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증시 급락 이후에 시장에는 엄청난 돈이 풀렸습니다. 시장에는 이런 말이 있죠. 공든탑이 무너지랴 황금탑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돈으로 쌓아 올린 이 황금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대신 그 황금탑이 약간의 이동은 할 수 있다라고 봐야겠죠. 유동성 장세에서는 통상 이 성장주가 빛을 발하는데 그 이유는 너도 나도 없이 다 떨어져 있다가 이 유동성, 즉 이 엄청난 자금이 꿈을 향해서 쫓아가면서 꿈을 먹고 자라는 주식들이 대폭등 장세를 펼쳤다면 앞으로 다가올 실적 장세에서는 이 이상과 꿈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이성적인 판단에 의한 숫자로 확인되는 종목으로 넘어가는 본격적인 실적 장세가 머지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과정 속에 시장은 이 성장통을 겪고 있다라고 보셔야죠. 한 단계 레벨업을 하기 위한 시장의 성장통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이 이미 1차적인 가격 조정을 받았고요. 시장은 2차적으로 이 기간 조정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언급드렸다시피 통상 3개월 혹은 길면 5개월의 기간 조정이 진행이 됩니다. 일단 시장은 대략 3개월의 이 기간 조정이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한두 달의 기간 조정이 더 진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4월부터 각 기업들의 이 어닝 시즌이 도래를 할 건데요. 이때부터 시장은 실적이 나오는 주식과 실적이 나오지 않는 꿈의 주식이 분명히 갈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중소형주를 보는 관점에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섹터가 당연히 긍정적인 거고, 그러한 종목군들 섹터를 선택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이 2021년도 이 실적 장세를 크게 좌지우지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코스닥이 하락을 하고 6거래일 이상 강하게 반등을 줬죠. 강하게 반등을 하는 과정 속에서 소외를 받지 않았던 섹터를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물론 테마주, 그 다음에 시장 중심주 매매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시장 중심주라든지 테마주는 워낙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미리 잡아서 손침의 관점에서 들고 있던 분들과 어느 정도 단기 트레이딩과 그런 매매 스킬이 있는 사람들의 이 고점에서 추가적인 슈팅과 이 변동성을 가지고 매매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 그러한 부분이 없이 고점에서 매매하기 또 어렵다라고 또 생각이 돼요. 반면 이번에 시장이 반등할 때 실적주 차원에서 많이 올라왔던 섹터가 어딘가라고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저도 말씀을 드렸죠. 네, DB하이텍을 보유했고 옵트로텍을 보유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반도체, 그리고 실적이 나오는, 그리고 뭐 당연히 실적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 실적이 상향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이유, 왜 실적이 좋아지냐. 일단은 뭐 업황 개선 당연히 나와야 되고, 각 개별 종목에서 증설이 이미 진행이 되었던 종목군들, 증설이 작년에 돈을 투자를 많이 해서 증설을 이미 선제적으로 진행을 했고, 그러한 증설 효과가 올해 발동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종목군들의 실적은 증설이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직전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 경기 민감주에 대한 부분, 결국 시장은 돈이 많이 풀려서 모든 자산이 다 올라갔고요. 그로 인해서 실물 경제 안에 이 모든 자산의 가치도 올라가고 있죠.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업종도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원재료 값이 올라가는데, 현재 우리가, 그러니까 기업이 원재료 값이 올라가는데 그거를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이 산업군과 가격에 전가를 못하는 산업군이 분명히 나뉠 거예요. 만약에 원재료 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내가 이 가격을 못 올린다면, 이 또한 아무리 업황이 좋아도 그 섹터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철강 섹터도 충분히 가격을 제품에 전가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철강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당연히 반도체는 이 부분에서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네, 계속 올라갑니다. 반도체가 또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반도체도 수요와 공급과 그 다음에 이런 인플레이션 효과를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즉 원재료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사업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주 큰 틀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요. 2차전지 관점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격을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죠. 자동차 회사의 가장 고민은,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거예요. 차대 이 2차전지 회사들인데, 자동차 회사의 원가의 40%가 2차전지로 들어갑니다. 전기차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이 원가를 낮춰야 되는 부분이고요. 2차전지는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죠. 리튬, 코발트, 뭐 망간 할 것 없이 싸그리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죠. 근데 이 부분을 단가에 전가할 수 없다면,
그리고 이미 아주 예전부터 계약을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가격 계약을. 근데 그런 부분에서 원재료 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얘네 회사들의 영업이익의 이 증가분을 과연 가격에 바로 전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이 자동차 회사와 2차전지 회사의 서로 이해관계가 자꾸 충돌을 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이 원재료가 올라가도 가격을 쉽게 올리지 못하는 부분이 되고요. 한쪽에서는 계속 깎으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이런 부분을 가격에 전가해야 되는 이슈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죠. 그리고 폭스바겐 사태로 인해서 자동차 회사들이 내재화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2차 전지는 성장 산업이 맞고요. 시장도 분명히 커져요. 과거에 2차 전지 특히 LNF를 개인적으로 투자를 했던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도 2차 전지가 바닥권에서 5배 올라갔다가 또 반토막 났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반토막 났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그 과정을 무수히 많이 겪습니다. 그게 이제 성장주가 달리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여전히 매력적이나 충분한 조정을 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섹터 관점을 잘 나눠서 시장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금요일 국내 증시 특히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코스피 기준에서는 외국인의 1조 6천억의 순매도가 지속되면서 사실 대형주 뭐 삼성, SK 하이닉스 당연히 2차 전지 다 박살나고 있었고 그 밖에 이제 종목군들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군들이 많이 없었죠. 네. 왜냐면은 기관과 외인의 또 대량 매도가 이어지면서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고요. 반대로 코스닥 중소형주 단에서는 상당히 강한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오전 10시를 전후로 해서 코스닥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특히 외국계 쪽에서 코스닥을 들어 올렸는데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코스닥이 상승은 좋으나 FTSE 이 영국 지수입니다. 이쪽에서 리밸런싱이 있었는데 국내 이 코스닥 스몰캡 종목이 대거 편입이 되면서 코스닥 중소형주가 장 막판까지 수급을 조금 담당을 했습니다. 뭐 박셀바이오라든지 녹십자 랩셀 뭐 등등 해서 시총이 약간 되는 제약바이오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거기에 IT 반도체 섹터에서 뭐 일부 지수를 좀 잡아주면서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좋았다라고 봐야 됩니다. 말 그대로 약간의 이 지수 리밸런싱 이벤트가 주가에 일부 작용을 하면서 코스닥이 조금 더 올랐다라고 봐야 되고 코스닥 자체로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21선 근처까지 눌림을 좀 보면서 실적이 좋은 IT 반도체 섹터를 여전히 눌림 때 이제 편입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지난번에도 눌릴 때 IT 반도체를 잡았고 매도를 한 다음에 다시 IT 반도체를 스윙으로는 잡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금요일 시장의 가장 주도 테마는 디지털 화폐와 그 다음에 미중 고위급 회담 이슈가 주를 이루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에 일부 정치 테마주가 좀 움직였는데 일단 디지털 화폐 주부터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 보면서 좀 시장을 보죠. 자, 먼저 시장 업종 지수를 한번 보면요. 코스닥은 일단 60일선까지 반등을 다 해 주었습니다. 일단 60일선을 뭐 과감하게 갭으로 돌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저는 여기서 당연히 좀 밀리는 모습으로 좀 보고 싶고요. 왜냐면 여러 번의 이 돌파의 시도가 있었던 구간들이죠. 60일선에서 한번 반등, 한번 이평선의 첫 자리에서 반등, 그 다음에는 붕괴, 그리고 여기서 21선을 돌파하면서 올라왔는데 한 번의 돌파라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모멘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 이후에 다시 가는 모습을 조금 봐야 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피 기준에서는 뭐 여전히 저는 박스권을 예상을 합니다. 이런 박스권 흐름에서 가다가 뭔가 모멘텀이 나오면 특히 삼성전자가 들고 일어나면 올라가는 거고 아니면
제가 봤을 땐 계속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고요. 일단 시장 잠시 이 업종을 한번 보면, 업종을 놓고 보면 일단 대형주, 코스피 대형주 먼저 볼게요. 코스피 대형주, 중형주, 그리고 소형주를 보면 코스피 기준에서도 중대형주가 확연히 좀 나뉘는 모습입니다. 일단 시장을 보면 이때 가장 강하게 슈팅을 만들어줬던 게 대형주예요. 대형주가 올라갈 때 중형주, 소형주는 많이 올라가지 못했죠. 이 괴리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는 조정을 보이고 코스피 중소형주 단에는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형주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피 업종 내에서 강한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소형주와 이 대형주 가운데서 지금 변화의 모습이 있다. 그러면은 대형주를 지금은 매매를 하더라도 그동안 시장의 주도 종목이었던 대형주보다는 새로이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확인을 해야 차라리 이 시장에서 수익 내기가 더 편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겠죠. 자, 삼성전자부터 일부 대형주를 하나하나 보면, 일단 금요일날 또 일부 밀렸는데 이 60일선이 계속 저항으로 작용을 하죠. 결국 삼성전자는 여기에 박스권으로 가다 놓을,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SK하이닉스도 그냥 박스권 흐름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IT 반도체는 실적적인 기반에서 굉장히 견조하기 때문에 이 대형주가 살아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IT 반도체 종목을 봐야겠죠. 최근 월덱스라는 종목, 월덱스라는 종목도 지금 신고가를 만들고 가고 있죠. 시가총액 3천억짜리 종목인데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에 뭐 DB, 월덱스, 테스도 신고가를 치고 있고요. 사실 이 2020년도 이 고점 대비해서 기껏 해봐야 15% 20%뿐이 상승을 안 한 종목군들입니다.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에서 막 치고 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 원익 QNC라는 이 반도체 소재 종목이 있죠. 참 좋아하는 종목인데 조금 더 눌려주기를 바랬어요. 개인적으로는 좀 더 눌려주면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걸 매수를 못했죠. 네, 이 당시에 옵트론텍 매수를 했고요. 원익 QNC, 네, 이제부터 관심을 다시 갖고 이런 구간에서 이제 눌렸을 때 매수 관점을 저는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도체 이 소재 종목 안에서 지속적인 신고가를 달성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연간 기준에서 보면 이미 작년에도 엄청난 성장을 보였고 올해도 엄청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5,600억짜리 시가총액이 올해 700억을 번다. 굉장하죠. 근데 사상 최고치 관점에서 그러니까 18,000원이 사상 최고가라고 하면, 과거의 사상 최고치 관점에서 18,000원이라고 하면 지금 15%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간의 시장의 조정을 받는다 치면 좋은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500억, 700억을 보는 2차전지 종목을 하나만 보죠. 에코프로 BM 하나만 볼게요. 500억, 700억을 본다 치자고요. 얘도 올해 900억이 예상이 되죠. 3조 3천억입니다. 시가총액이 3조 3천억이에요. 3조 3천억. 그러면 이 퍼 기준으로 봤을 때 38배, 40배가 됩니다. 그럼 원익 QNC를 흔히 우리가 좋아하는 퍼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밸류로 따지면 고작 9배뿐이 안 되는 기업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반도체 종목 중에 하나 LB세미콘인데요. LB세미콘 원익 QNC는 이 메모리 소재의 쿼츠를 보는 거고요. 메모리 소재에서 쿼츠를 보는 거고, LB세미콘
얘도 올해 예상 PBR이 12.87배를 예상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네, 올해 630억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는데, 이 또한 작년에 증설이 진행이 됐습니다. 작년에 증설이 됐고 600억대 시총을 6천억대 시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정시, 네,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종목으로 선별을 해놓고 시장이 눌려주기를 우리는 이제 기다리면 저는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IT 반도체 뭐 이렇게 메모리 쪽, 비메모리 쪽, 그 다음 여기에 원익 QNC 하나 더 넣어서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디지털 화폐 쪽이 금요일날 굉장히 핫했죠. 일단은 KCT가 장중한 때 3,800억의 거래 대금을 내고 사상 최고가를 찍었는데요. 일단 급격하게 좀 올랐어요. 아침부터 굉장히 빠르게 파월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거기에 박영선 장관, 전 장관 이슈까지 붙으면서 굉장히 좀 빨랐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요일날 시장 대응을 많이 못해서 조금 이쪽 섹터를 대응하기는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과열권 이상의 종목이라 이제는 지지와 저항에서 단기 매매만 가능하죠. 나머지 일정이라고 하면 이제 3월 22일 날 3월 22일 파월 발언, 그 다음에 3월 31일 하는 결과 보고 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단기 변동성 흐름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 외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서로 격앙된 반응과 그런 안 좋은 쪽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히토류가 좀 셌죠. 동국 RNS가 원래 기존의 대장이었는데 동국 RNS보다 금요일은 유니온이 좀 더 강하게 부각이 되면서 유니온이 시가부터 굉장히 강하게 좀 치고 올랐습니다. 매매는 못했어요. 매매는 못해서 좀 아쉬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기술 투자 하나만 금요일 날은 관점을 가졌었고요. 오전 시가부터 거의 10분 동안 이 종목 하나에 한 300억 이상 돈이 몰리면서 시초가부터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고, 여러분들도 보실 때 시가에 자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종목의 흐름이 많이 갈린다 라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시가에 이런 주도 종목이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1000억대 종목이 시초가부터 10분 내에 한 300억이 돈이 들어왔으면 그날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반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가에 보는 것도 좋죠. 자, 가상화폐 관련주 우리기술 투자, 저는 우리기술 투자를 금요일날 추천을 드렸고요. 추천 가격이 처음에 이제 685에서 밴드를 750 언급을 하고, 제가 가면서 이제 6,800원부터 이제 700이라고 좀 정정을 해서 이게 좀 체결이 안 됐어요. 개인적으로 얘는 매매를 금요일날 1순위여서 시가에 들어가서 여기서 팔고, 키움증권 쪽은 안 걸렸고 다른 계좌로는 6850에 좀 매수가 돼서 일부 물량을 들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기술 투자 거래대금을 목요일날 9,300억, 거의 1조 가까운 거래대금을 터쳤기 때문에 이 종목이 눌렸을 때 눌림 매수가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코인베스트가 지금 아직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3월 25일날 뉴욕 증시에 상장이 예상이 됩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이 예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월요일날 눌릴 때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랑 우기투를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비덴트는 그거죠. M&A 이슈로 지속적으로 움직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은 있는데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 장 막판에 올랐던 거는
기존에 모건스탠리가 참여를 하고 넥슨이 아웃이었죠. 넥슨은 좀 빠질 것 같다라더니 이번 인수에 네이버도 저울질한다. 네이버, 비자, 즉 대기업들이 다 참여를 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비대엔트도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월요일날 저는 가상화폐 쪽이 가장 핫한 이슈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이슈 봐야 될 것 같고요. 목요일날 이 신규 상장 종목 말씀드렸죠. 바이오 타임. 저는 SK바이오사이언스를 이제 상장 그러니까 공모를 받아서 좀 들고 있었는데 뭐 많이는 받지 못했고 그래도 덕분에 덕분에 돈은 꽤 쉽게 번 것 같아요. 쉽게 일단은 시장가에 매도를 해서 저는 시초가액 전량 매도를 했고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매매 동향을 봤으면 아마 아셨을 겁니다. 오전에 정확히 이때 떴어요. 네, 이때 떴습니다. 이 교보 50만 주 매도가 나왔어요. 오전에 바로 50만 주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 교보 상타팀이 이 시장에서 들어와서 시초가 8% 먹고 네, 50만 주 팔고 나간 겁니다. 이 종목에 따삭을 만들어 놓은 주체가 교보팀이라는 거를 미리 인지를 했다면 이 종목에서 가장 큰 핵심은 뭘까요? 교보팀이 나갔으면 이 종목을 받쳐줄 물량이 없다. 받쳐줄 팀이 없는 거예요. 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포는 교보팀이었어요. 어찌됐든 교보팀이 상장 첫날 시장에서 75% 물량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그 누구보다 더 빨리 매수 주문이 들어가고 가격이 훨씬 많았겠죠. 그러면 이 금요일날 거래 대금이 1470억인데 여기 70%다. 그러니까 1000억 잡고 750억. 그러니까 1400억이기 때문에 거의 1000억을 교보팀이 잡은 거예요. 교보팀이 1000억을 잡아서 여기서 시초가의 8%니까 80억을 먹은 겁니다. 그들이 1000억을 시장가로 따상에다가 받쳐놨기 때문에 이게 따상이 된 겁니다. 근데 이 1000억 주포가 시초가에 매도를 하고 나갔기 때문에 이 종목은 끝난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종목은 누림해서 사야 될까? 절대 사면 안 되죠. 왜냐면 이 신규주라는 게 이런 상한가를 만들었는데 이런 상한가를 만들어는 과정 속에서 이 흔적이 없어요. 누군가가 매매한 흔적이 없다라는 거는 이 지지 구간이 여기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공모가가 지지 구간이 될지도 몰라요. 이런 거는 공모가 지지 구간이 될까라는 상상을 해서도 안 돼요. 즉 이게 이럴 수도 있어요. 빅히트를 보면 이렇게 하고 당연히 공모가는 지켜주겠지. 그러니까 그건 지켜주겠지 하고 하염없이 밀려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주식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기아차 신차 공개가 며칠 앞으로 남아있죠. 일단은 기아차는 다른 코스피 종목군들 대비해서 굉장히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양호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계속 잘 가고 있고요. 이런 기아차 덕분에 뭐 화신전공이라든지 대원 강업 대원 화성이라든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일단은 뭐 대원 화성이 최근에는 대장을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정도가 눌리는 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화신전공 이쪽 종목군들 이쪽 종목군들 시간에 올랐는데 월요일날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현대공업이라는 종목도 사실 굉장히 끼가 많은 종목입니다. 윗구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물량을 매집을 했다면 이 종목도 잘 봐야 될 종목이에요. 사실상 다른 종목분들 비해서는 이 실적 측면에서 굉장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현대공업이 못 가는 것 같지만 기존의
가장 실질적인 대장주가 현대공업이었다. 원래 대장주가 현대공업이었기 때문에 위에서 힘 모으고 네, 돌파를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상화폐로 보면 원래 가상화폐의 대장은 우리 기술이었죠. 우리 기술. 그 과정 속에서 뭐 위지트로 갔다가 비덴트로 갔다가 다날로 갔다 하지만은 실질적인 대장이 우리 기술이었기 때문에 우리 기술이 올라간 거고, 현대공업도 사실 실질적인 대장이 현대공업이기 때문에 네, 현대공업이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공업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MVH 코리아 얘도 괜찮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 섹터가 상대적으로 지금 괜찮은 모습이다 정도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 밖에 한국전력 일단 월요일날 전기세 인상 여부가 생기는데 네, 월요일날 슈팅 나오면은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 홀딩, 그렇지 않으면 매도 관점을 좀 봐야 되겠죠. 이날 일단 600억 가까운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그런 자금이 한번 위로 솟을 수 있는 구간이고, LG 상사 네, 윗구간에서 네, 물량 매집하고 다시 올라갈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 일렉트릭 수급적인 이슈로 좀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연기금에서 근데 여전히 네, 양호한 모습이다. 그냥 추세대로 가고 있다. 밀렸으나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밖에 그랩 이슈를 하나 점검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랩이 수준의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죠. 그렇다면은 이미 1주가 지나갔고요.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눌린다면 네, 관심을 가져봐도 좋다라고 보여지네요. 일단 3월 25일 날 주총 일정이 있고, 이 주총 일정에 스틱과의 합병 이슈가 또 나올 수 있는 게 DPC이기 때문에 이번 주 눌릴 때 관심 갖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환경은 다소 뭐 악재성 요인은 많아 보이지만 네, 악재성 요인은 많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시장이 완전히 깨진 거는 아니라고 봐요. 뭐 급락은 없을 것 같고 눌렸을 때 좋은 구간에서 매수하면 좋은 기회의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3월달 가입 신청은 네, 오늘부터 받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장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